스파크 대화용 프로그램. 네, 안녕하세요. 자, 스파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학습을 하셨고, 스파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파크 그러면 생각나는 건 뭐죠? 스파크는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 기반이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인메모리에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좀 새로운 구조, RDD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RDD 그러면 생각나는 거 이뮤터블하다. 그 다음 뭐야? 파티션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네로우 디펜던시, 와이드 디펜던시 연산이 있었고, 만들기 전에 계보를 만든다. 리니지. 그죠? 기억나시죠? 자, 스파크의 특징을 다시 요약 정리해보죠. 인메모리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고속 처리 엔진. 왜 고속 처리냐? 하드보다 10배에서 100배는 빠르더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양한 인터페이스 제공한다. 자바, 파이썬, 스칼라, R. 자바, 파이썬, 스칼라, R로 우리가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팍 이런 엔진을 쓰고 싶다. 스팍이 가지는 이런 특징, 장점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바, 파이썬, 스칼라, R을 통해서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잡을 만들어서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스파크 스탠드 얼론 형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얀을 기반으로 혹은 스파크에서 만든 메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 노드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잡 처리가 가능하도록, 잡 서미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팍만 스탠드 언론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둡과 연동해서 마치 하둡의 에코시스템처럼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혹은 어찌됐든 그 하둡의 얀이 관리하잖아요. 하둡의 얀 뿐만 아니라 자원 관리를 얀이 관리를 하는데 걔 말고 메소스라는 걸 통해서도 자원 관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장점은요, 빠르다. 상당히 빠르다. 10배에서 100배. 이거는 수치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요. 이게 어떤 연산은 200배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연산은 10배 빠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00배. 여하튼 간에 기존 하드 방식보다는 훨씬 빠르다. 왜 빠르다? 인메모리 기반으로 일단 들어갔다. 그 다음에 노드 추가도 8,000개 이상의 노드 추가가 가능하다. 확장성도 괜찮다. 그러니까 노드 8,000개가 이게 고속 병렬 처리, 분산 병렬 처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 HDFS 뿐만 아니라 카산드라, HBase, S3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 스팍이 가질 수 있는 스팍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의 소스들도 다양하게 제공해 준다. 꼭 HDFS만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스파크를 사용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하둡의 문제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둡의 문제점은 뭐가 안 돼요? 실시간 처리 안 된다 그랬죠. 스트리밍 처리 어렵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비동기식 데이터 처리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스팍은 뭐냐? 스팍은 그런 거를 좀 더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가 가능하다. 자,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의 대상이 뭐냐? 어떤 거가 그런 거냐? 이런 거란 거죠. 전자상거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매출 최적화시킨다. 웹사이트 추천 엔진 지원을 해서 추천 서비스를 했는데 구축하겠다.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겠다. 자, 예측 모델 만들려면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런 거 좀 들어가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추천 엔진 하려면은 그때그때 모아놓고 추천하면 너무 느려. 빨리빨리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추천하고 싶어. 그러면 스파크 활용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 전자상거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생성이 되잖아요. 데이터의, 그 전자상거래의 데이터들이 그런 걸 수집했을 때 마치 스트림처럼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팍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팍을 이용해서 대화용 프로그래밍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대화용 프로그래밍은 뭐냐? 우리가 피그 하이브 쓸 때 피그 쓰고 하이브 치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명령 인터페이스 나오잖아요. 그죠? 명령 인터페이스 나와서 거기서 명령을 치잖아요. 자, 그런 게 명령 쳐서 데이터 확인하고 보고 치고 이렇게 서미션하고 그런 환경이 대화용 환경이잖아요. 자, 스파크도 대화형 환경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걸로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스파크는 스칼라 언어를 기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칼라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스파크, 파이스파크 요 두 개를 사용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그다음에 파이썬, 파이스파크 요 두 개를 가지고 대화형 프로그램을 인복시켜서 프롬프트가 생기고 거기서 여러분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 프로그램 실행하는 단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있고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먼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 작업은 어떤 작업 노드한테 가는 게 좋을지 이거를 결정하게 되고 많이 이제 그 작업을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누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던져주는데 던져줬을 때 누군가가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죠. 누군가가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작업 노드 안에 각 분산되어 있는 작업 노드에 엑스큐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팍 엑스큐터가 작업을 받고, 그죠? 쪼개진 작업을 받고 걔가 이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있어서 스팍 컨텍스트가 처음 관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팍 컨텍스트가 스팍의 잡을 받게 되면 이 잡을 구성을 쭉 하면은 이건 이 작업은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작업을 나눠 가지고 워크 노드에 깔려 있는 설치되어 있는 엑스큐터한테 던지게 되는 거죠. 엑스큐터가 받아서 타스크를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가 스팍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클러스터 매니저는 그 클러스터 자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한다고? 얀. 혹은 메서스가 혹은 스탠드 언론이 자 클러스터 매니저가 존재해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자원 관리예요. 자원 관리는 뭐야? 마스터 노드, 클러스터 다음에 워킹 노드, 그러니까 워커 노드, 작업 노드, 작업자 노드의 자원들에 대해서 얘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누구한테 보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져서 그 스팍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스팍 잡을 나눠서 이런 워커 노드한테 던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스팍의 전체적인 실행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 스칼라를 사용한 맵 예제. RDD 연산을 먼저 한번 그 그래프로, 그러니까 한번 시각화 한번 보면은 일단은 패러럴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RDD를 분산 시키고 병렬시키고 그 다음에 걔를 맵 연산을 통해서 맵을 하죠. 맵 연산을 통해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맵 연산이 끝난 거를 내가 컬렉트 하겠다. 그러면 하나로 모아지는 형태. 그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RDD 연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Parallelize, Map, Collect. 자,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스칼라에서 어떻게 기본적인 맵 예제를 쓰는지 이런 거죠. SC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스팍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스팍 컨텍스트한테 잡을 던져주는 겁니다. 잡을 던져주는데 이게 뭐냐면 스팍, RDD, example, sample, 그 다음에 example 이런 다섯 개의 워드가 있는 그 리스트를 세 개의 패러럴라이즈하게 세 개의 그 RDD로 구성을 해서 패러럴라이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X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X가 실행이 되면 결국 X의
x.map 해가지고 맵 연산을 실행시킨 거죠. x에 대해서 맵을 실행시켜 줘라고 하는 거죠. 맵 연산을 보니까 x라고 하는 걸 x,1로 변형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x를 x,1의 페어로, 쌍으로. 그러니까 워드, 1이는 거죠. 그래서 스파, 1로 혹은 rdd, 1, example, 1 이런 식으로 변형해라 라고 하는 맵 연산을 y에다가 대응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맵 연산이 끝나면 y의 collect, 그래서 y가 가지고 있는 집합의 셋을 출력해 이런 뜻이죠. y.collect.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실행했던 게 뭐야? spark1, rdd1, example1, sample1, example1 이 배열들을 컬렉트하는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여기 지금 세 줄의 스팍으로 짠 가장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코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parallelize, map, collect 이런 연산을 수행을 해서 이렇게 스팍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다. 스팍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스칼라에는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아까 그 x를 1,1로 연산을 해라. 그 연산을 이 언더바, 1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쓸 수도 있다. 짧게 쓸 수 있다.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그렇게 써도 마찬가지 예제가 나온다.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x.length라는 이런 그런 그 빌트인 함수도 있거든요. 그 빌트인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길이를 x의 길이를 실행하는 그런 거죠. x의 길이를 출력하는 그런 건데, 자, x.map에 대해서 x,x.length 그럼 뭐예요? 스팍이 몇 개냐? 5개다. rdd는 3개. 캐릭터 수 여기 3개, example 7개, 샘플은 6개. 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걔를 맵하고 그 맵한 결과를 컬렉트 해라 라는 게 y.collec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스칼라를 이용해서 스팍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칼라를 이용해서 스팍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스팍에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연산들이 꽤 많은데 네로우 연산자, 그 다음에 와이드 디펜던시한 연산자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연산자가 패럴라이즈, 맵, 컬렉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써본 거고. 자, 이번에는 파이썬을 가지고 동일한 작업을 해보자는 거죠. 자, 파이썬도 비슷해요. 파이썬 비슷한데 파이썬은 첫 번째 얘도 패럴라이즈를 가로치고 대괄호를 쳐서 스팍, rdd, example, sample, example 그 다음 두 개의 패럴라이즈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 스팍 컨텍스트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스팍 컨텍스트가 결국은 드라이브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걔가 받게 되고 걔 작업을 이제 두 개의 작업으로 쪼개는 형태가 될 텐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점 쪼개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x에 대입이 되고 x.map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맵 연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 RDD에서 맵 연산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라? x를 x,1로 해라. 여기 람다라는 게 붙었어요. 람다가 파이썬의 대표적인 어떤 그 함수예요. 람다 함수예요. 그래서 람다 함수는 함수 명이 없어요. 함수 명이 있고 그 입력 파라미터 결과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는데 람다라고 주면은 람다 함수가 임시 함수예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내가 add라는 함수 있으면 내가 더하기 할 때 계속 써먹잖아요. 그 함수는. 근데 람다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 람다는 뭐 계속 쓸 일이 없는 그런 함수기 때문에 한 번만 쓰고 이제 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익명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람다 주고 x 콜론 가로치고 x,1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이게 입력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x를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콜론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로직이에요. 로직.
예, 그래서 x,1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로직이에요. 그래서 x를 받아서 x,1로 만들어라. 자, x에는 스팍이 있고 얘가 다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y.점 컬렉트 하게 되면 이런 출력이 일어나죠. 자, 이거를 똑같이 x.length라는 빌트인 함수를 쓰게 되면 x, length x 이렇게 하면 x의 길이 값을 출력하는 함수죠. 이게 빌트인 함수를 써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에서는 x.length라는 그런 빌트인 함수고 여기 파이썬에서는 그냥 length의 x 이렇게 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y.collect 동일한 형태의 결과물을 출력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팍 프로그래밍을 한 게 되고요. 그 중에 스팍을 대화용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다. 대화용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은 뭐냐? 스칼라와 파이썬이다. 스칼라와 파이썬이다. 그래서 파이썬을 구동하려면 스팍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쉘로 들어가면 되고요. 스칼라를 쓰게 되면 스팍 쉘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팍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걸 대화용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